수호자가 되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한마디로 자신을 컷오프 시킨 건 좌파만 좋은 일 시킨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네. 자,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 정서를 자극하기 위해서 해묵은 색깔론을 꺼낸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자, 실제로 지금도 종종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나는 있지요. 누구예요? 나는 김부겸. 빨갱이가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말 안 하고 있어. 예, 빨갱이가 이런 걸 좀 더 자극하려고 이진숙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닐까요? 그런 분석이 있는 것이고요. 자, 특히 이진숙 전 위원장은요, 컷오프 되기 직전에 대표적인 윤어게인이죠. 고성국 씨와 같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과연 국민의힘의 그 전륜설언,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 게다가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이진숙 전 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그 주장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자, 이진숙 전 위원장은 지금 대표적인 윤어게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윤어게인은 불법개헌과 12.3 내란 사태를 옹호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내란 사태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헌법 가치가 훼손되면 이진숙 전 위원장의 주장과 달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게 아니라 파괴가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컷오프 됐잖아요.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부분은 좀 더 추가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말 나온 김에 이진숙 전 위원장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죠. 빵입니다, 빵. 예. 그 법인카드를 빵집에서 많이 썼다는 논란 때문에 뭐 빵진숙이다라는 별명까지 나왔는데 정작 본인도 선거 과정에서 이 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진숙입니다. 아직 빵 사세요, 빵. 빵 사면 이진숙. 네, 빵. 빵 축제 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보다 빵 축제를 유치하는 게 표심을 더 자극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주호영 의원이 어떤 공천 컷오프에 대해서 가처분을 신청한 내일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런 상대당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뭐 이제 겨우 대구에서 조금 뭘 잘해보겠다고 가서 예. 이제 뭐 오늘 이틀째인데 뭐 지금 국민의힘 상황도 제가 정확하게 모를 뿐만 아니라 예. 그걸 함부로 뭐 왈가왈부하는 게 그건 또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네요. 그래도 지금 이제 김영환 충북지사 이분도 이제 그 컷오프 된 다음에 가처분이 인용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법원도 국민의힘 이런 상황을 예사롭게 보지 않고 지금 당원당 위반을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럼 주호영 의원이 가처분 인용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뭐 이제 공천 과정이 어떤 정도로 그 자신들이 규정한 예.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예. 제가 뭐 함부로 할 수도 이야기를 드릴 수도 없고요. 예. 또 어쨌든 뭐 법원의 판단이 예. 저희들보다는 훨씬 더 여러 가지 좀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저희들이 뭐 함부로 얘기를 더 보태거나 할 게 없습니다. 후보님 말씀 들어보면 어떤 상대를 보지 않고 어떤 김부겸만의 페이스, 김부겸만의 메시지에 집중하시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시민들한테 제가 요구한 거를 예. 이 시기에 대구에 필요하면 저를 써주세요 그러잖아요. 예. 뭐 다른 분들이 더 다른 장점이 있고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이 시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한번 쓰는 게 예. 대구를 위해서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런데 뭘 자꾸 뭐 다른 정당 이야기라든가 또 다른 후보 이야기하는 거는 예. 제 그거에 맞지 않죠. 또 제가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그런 뭐 자꾸 정쟁 유발적인 그런 또 발언을 하기도 그렇잖아요. 예. 그래도 최종 3자 구도가 아니라 단일화 될 거라고 보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죠. 대구라는 데서 3자 구도로 마지막 선거전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럼요. 네. 그러면 설사 그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 최종 단일화는 될 것이 거의 상수로 보신다는 말씀이군요. 적어도 저 후보들끼리 뭐 어떤 걸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민심이 대충 갈래를 타죠. 그렇군요. 예. 그럼 어떤 단일화를 가정하고 우리 총리님도 선거 레이스를 이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매력이 있고 제가 무슨 효용성이 있어야 표가 오는 것이지 예. 제가 상대편하고 그냥 싸움을 하면 말하자면 정당 싸움으로 가든지 혹은 그런 어떤 대구 시민들 눈살 찌푸릴 그런 싸움으로 가면 이 선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무엇보다 이번에 이제 후보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어떠한 내란 얘기라든가
네. 혹은 민주당을 강조하신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적어 보였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대구 선거 가서 이기라면서요. 표 찍어줄 사람들이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억지로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죠.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그분들인데 왜 판단을 안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굳이 그런 이야기 가지고 다시 논쟁을 한다고 하는 게 뭐 전혀 그분들의 관심도 또 그분들의 기대도 아닐 겁니다. 예. 오히려 그분들은 정말 이렇게 한 30년 동안 한 정당을 정말 뭐 내 자식처럼 독점적으로 믿어줬더니 그 결과가 이런 허탈, 말하자면 경제적인 이런 정말로 뭐 어려움, 예. 거기다가 우리 자식들은 다 떠나는 이 현실이냐라는 그게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아니 저를 한번 써서 그걸 이 흐름을 한번 바꿔보시죠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뭘 내가 다른 정쟁을 하는 정쟁 유발적인 뭐 의미가 없잖아요. 예. 어제 휴대전화 번호도 공개하셨더군요. 예, 이게 제가 지금 조금 힘이 되네요. 왜냐하면 예, 연락 많이 받으세요? 한 300~400통 온 것 같은데요. 어제 300~400통. 어제 저녁부터요. 아니, 섭외 전화도 한 300통 올 텐데. 아니, 또 유권자 전화도 예, 제가 구글에서 이제 받으셔야겠네요. 경기도 군포에서 예. 이렇게 이제 처음에 초선 때 예.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착각을 했어요. 그 군포는 그래봐야 인구가 한 30만 밖에 안 되는데 예. 대구시는 250만 가까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단순 물리적으로 계산해도 10배만큼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와. 그런데 이게 또 규양에 전화번호까지 공개해 놓고 안 받을 수는 없고. 아하. 근데 고맙게도 또 어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절대로 이 친구의 전화를 받나 안 받나 하는 걸로는 전화를 하지 마시고. 딱 전화하고 받으면 끊고 뭐 그런 분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정말로 대구를 정말 한번 살려보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걸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청을 드렸는데도 예. 아까 그렇게 조금 받나 안 받나 확인하려고 하신 분도 많은데 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예. 문자로 자신들의 의견들을 주셨어요. 예, 물론 뭐 예. 저를 격려하는 그런 문자도 있었지만 예, 예.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요런 부분이 부족하니 살펴보시라든가 아하. 뭐 그다음에 어떤 지금 대구시의 정책 중에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예. 그거는 하나로 또 캠프에서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수렴되는 것들은 모아서 반영도 그렇게 하고 해야 되겠죠. 하실 필요가 그렇게 해야 있겠네요. 되는데 막 그냥 계속 그 전화가 오니까 예, 감당이 안 되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예, 일단 시작이니까 이제 캠프에서 그래서 부자진들이 뭐 저로서는 어차피 그것도 참 어찌 보면 행복한 고민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만큼 관심을 보여주시는 거니까. 예. 그렇지만 이게 저 혼자 다 감당을 못 하잖아요. 예, 예. 계속 전화가 오니까. 예. 한 전화를 받는 사이에도 계속 나중에 보면 문자 메시지가 5개씩 떠 있고. 뭐 그럼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러한 대구 시민들의 열망을 이제 잘 받아내실 이제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이를테면 이제 추경 후보 같은 경우는 기업은행 본점 이전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유영아 후보는 삼성병원 분원을 대구로 유치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홍석준 후보는 무상 청년주택을 도입하겠다. 윤재욱 후보는 이제 도시공간을 바꾸겠다. 이런 구체적인 공약들을 말씀하시거든요. 혹시 우리 총리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혹시 손에 잡힐 수 있는 이야기 어떤 말씀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결국은 국가재정, 시재정, 예. 그리고 기업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자꾸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업은행 이전 같은 거는 예. 상당히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인데요. 예. 그것도 이제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는 어떤 큰 계기가 있을 때 예. 대구가 왜 뭐 기업은행이라든가 혹은 이러이러한 기관들이 와야 된다. 대구에 있는 기존의 중소기업들 혹은 대구에 있는 그동안 대구가 잘했던 기업들하고 연관성 또 이런 걸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겠죠. 예. 예, 그래서 뭐 저도 적절한 때 요런 기관들은 공공기관 이전을 대구로 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예. 공약을 해야죠. 예. 예. 어제도 기자회견에서 1공약, 2공약 이런 건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네. 그렇지 뭐 한꺼번에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예, 아직 60일이 남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소위 이제 그렇다고 뭐 총리까지 지난 사람이 그냥 막 되든 안 되든 막 던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국정 운영을 해보면 그런 정도는 그거는 시가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다. 혹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다. 그건
근본적으로 어렵다. 이런 것들은 제가 그래도 구분을 해서 예. 약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구 시민들을 향해서 30초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정말 어제 여러분들 곁에 6년 만에 돌아갔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재도전한다고 말씀드릴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대구 사정을 말씀하시는 시민들 앞에 저는 여러 가지로 무거운 책임감, 그러면서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벽을 반드시 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동안 여러분 곁에 있지 않다고 늘 혼만 내지 마시고 이제 이 시기에 필요한 김부겸 꼭 도와주십시오. 김부겸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어쨌든 그동안에 그렇게 정치적 자양분이 되줬던 대구를 뭔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실질적인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이번 대구 경북 통합 그 무산 책임이 굉장히 컸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답답한 대구 상황에서 출구가 될 수 있는 그 하나의 경로였는데 국민의힘의 자중질환으로 인해서 네. 이게 무산됐잖아요. 물론 뭐 나중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내부에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네, 해달라. 정부 여당을 향해서 법을 통과시키자고 했지만 이미 뭐 저는 그 엎질러진 물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의 무능을 다 노출한 다음이고 거기에 이제 분노한 민심이 있는데 공천까지 이렇게 해버리고 이제 김부겸이라는 대안이 뜨니까 네. 저는 민심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끝까지 갈 건지는 끝까지 봐야죠. 김부겸 총리도 어제 인터뷰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다자구도 이런 거 아무 의미 없고 네. 결국에 양자구도로 간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어쨌든 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금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국민의힘을 버려야 네. 진짜 보수가 살아난다. 그래서 김부겸 그 총리의 선거 전략은 좀 간명하다고 생각해요. 네. 하나는 이 보수정당 국민의힘 심판론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더해서 대구 발전을 위한 비전, 네. 내가 하겠다.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당을 많이 안 내세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예. 대구 시민들이 만드는 대구 시민들이 만드는 선거다.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만드는 그 대구의 아니라? 미래나 대구의 비전이 아니고 그래서 그 소명이라는 출마 선언문에 보면 네. 여당, 민주당, 이재명 세 글자가 안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전부 이제 이 네. 보수 정당에 대한 심판론과 대구 민심만을 거론을 해요. 뭐 당연한 선택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지금 뭐 그 외에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마케팅이 선거의 포인트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구는 조금 다른 거죠. 그것만으로는 지금 이반된 대구 민심을 다 수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대구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네. 열어가는 대구의 미래, 그 김부겸이 거기 앞장서겠다. 뭐 네. 이런 어떤 서사를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요. 선거 전략을 어쨌든 잘 짰다고 보시는 거죠? 전 잘 짰다고 끝까지 뭐 봐요. 지켜봐야겠지만 이 결과 좀 어떻게? 아니 근데 지금은 컨벤션 조과죠. 컨벤션 조과. 일단 네. 뭐 그 홧김에 이 진짜 얘들 진짜 안 되겠어 라면서 이제 김부겸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응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네. 아마 투표장에 가면 또 그렇게까지 가는 건 그래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그 보수의 심장이라는데 이거 우리까지 버리면 어떡하노? 뭐 이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질 수도 있어요, 지금은. 네. 그럼요. 네, 이번에는 보니까 진짜로 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인데, 아까 어떻게 되든지 마지막에 무소속이 나오든 뭐든 간에 단일화를 할 거예요. 네,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네. 1대1로 무소속과 국민의힘으로 누구를 단일화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단일화해서 1대1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건 냉정하게 바라볼 때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네. 제가 선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진숙 후보가 그 이전까지는 그 김부겸 후보하고 맞상대하면 네. 제일 높게 비슷비슷하는 걸로 네. 이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현실에서도 그럴까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요? 왜냐면 이진숙 후보가 상징하는 거는 싸움 다르크잖아요. 네. 싸우는 싸움 사람이잖아요, 다르크. 이분은. 근데 실제로 무슨 뭐 행정 경험이라든가 혹은 뭐 대구를 먹여 살릴 거에 대한 정치를 비전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없죠. 뭐 만들어내겠지만 네. 그게 별로 없을 것 같아. 근데 한쪽에서는 뭐 총리 출신인데다가 뭐 오랫동안 정치 국회에도 있었고 국회의원도 했고 네. 그다음에 현재 대통령실에다가 계속 뭘 다 하려고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토론이 들어가면 계속 뭐 윤석열,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막 욕을 할 텐데 지금 대구에서도 지금 당장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낮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게 과연 얼마나 먹힐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얘기해서 논란이 됐던 ABC 그 로? ABC 블루법을 적용해서 대구 선거의 구도를 제가 설명을 하자면 네. 이진숙 씨가 후보가 되면 전형적인 A형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정치적 이념적 결집을 통해서 선거를 돌파하겠다. 네. 이진숙 씨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분은 사실 대구 이외에서 먹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뜩이나 대구가 지금 그런 식으로 뭐 윤호개인 결집 이런 거에 대해서 민심이 떠나가고 있는데 그런 결집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캠페인을 할 거예요. A형 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김부겸 총리는 뭐 본인이 총리까지 지냈기 때문에 A형 선거는 철저히 감추고 예. B형 혹은 C형 선거를 치르려고 실익을 할 추구하는 겁니다. 실리적인. 자, 그러면 대구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무런 행정 경험도 없고 어떤 비전도 없고 단지 반 이재명만 외치고 반 민주당만 외치는 이준석한테 다시 표를 준다? 강성 지지층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의 반응은 주로 적극적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반응합니다. 그게 이진숙으로 나타난 거라고 봐요. 아하. 본선 들어가면 본선 경쟁력은 저는 굉장히 취약한 후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거품이다. 네. 이렇게 보고요. 그에 비해서 어쨌든 정치적 경륜이 있는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민주당이나 이 김부겸 총리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후보죠. 만약에 뭐 무소속으로 나오든 국민의힘이 다시 컷오프를 사실은 이거 안 되겠다 하고선 다시 이제 후보로 내세우든 주호영 부의장 같은 경우는 물론 탄핵에도 뭐 찬성하지 탄핵에도 찬성했고 어쨌든 윤호개인과 거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그렇고 이분이 어쨌든 경륜이 6선이지 않습니까? 국회 부의장이고 그리고 정말 초선에서부터 6선까지 가는 동안에 대구가 키운 그나마 손에 꼽힐 수 있는 지금 남아있는 인물들 중에 인물이다. 전국구급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는 급은 아니지만 대구 발전을 위해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정도의 신뢰는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나머지 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다 경량급이거나 아예 누군지 이름도 모르건. 주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윤호개인 뭐 경제부총리를 지냈지만은 그분이 윤호개인 프레임에 딱 걸려요. 게다가 지금 뭐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굉장한 약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그나마 지금 국민의힘이 이 상황을 수습해서 해볼 만한 선거 구도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주호영 부의장이 유일한 것 같은데 그분을 컷오프 시켜놨고 근데 이제 뭐 무효화시키고 다시 경선을 하자라고 했을 때 과연 주호영 부의장이 이길 수 있을까? 그건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룰로 보면 5대5잖아요. 강성 지지층은 또 이진숙 씨 중심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높아요. 경선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경선에서 탈락하면 사실 뭐 출마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뭐 다시 교통정리해가지고 다시 경선을 치르는 게 국민의힘한테 꼭 좋은 결과일까 잘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한 거죠. 근데 오늘 이제 김부겸 총리 보면 이제 28공원에서 비가 오는데 우산 쓰고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진짜 착잡하더라고요. 아니 그 민주당 후보가 보수를 살리려면 국민의힘을 찍으면 안 됩니다. 버려야지 보수가 답니다. 하면서 보수인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보수 정치인인데 그걸 보는데 정말 가슴이 갑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렇게 얘기해도 싸다. 우리가 반박할 근거가 별로 없구나라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뭔가 좀 말 안 되는 소리가 앉았어. 니네 선거나 잘해. 왜 남의 당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보수가 뭐 워낙 그동안에 죽을 쏘았으니까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할 수 없다는 게 가슴이 아프고 또 이분이 또 그것도 패러디했대. 그 김부겸 전 총리가 아니 이게 당이 여러분을 살펴야지 대구 시민을 살펴야지 왜 걸핏하면 대구 시민한테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그럽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옛날에 이제 한동훈 대표 떠날 때 국회에서 잘려서 떠날 때 저를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지켜야 됩니다. 했던 그 얘기를 이제 바꿔놔서 그런 거예요? 한 얘기들 그러니까 뭐 그걸 염두에 뒀는지 모르지만 논리 구조는 똑같잖아요. 그 당원이 됐든 국민들이 됐든 다 정치인이 국민들을 지켜줘야지. 왜 맨날
국민들한테 자기를 지켜달라고 그래. 뭐 이 논리인데 네. 그 얘기를 그 대구 시민들 앞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걸 듣는 대구 시민들은 얼마나 정말 자존심이 상할까. 보수적인 분들은 네.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겠다.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우울했어요, 그거 보면. 근데 이제 김부겸 총리가 굉장히 보폭이 빨라질 거예요. 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자중질환 벌이고 있는 상황에 깃발 들었고 출마 선언을 하면 어쨌든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벌써 이제 그 전 대구시장 지냈던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던 그 문희갑 전 대구시장을 예방하려고 한다. 네, 네.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도 만나려고 한다. 측면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구 지역에. 전국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더라도 전국에서는 모르는 인물들이라도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아는 보수의 원로들. 예. 근데 이런 분들을 중립 내지는 내 편으로 돌려 세우면 그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게다가 홍준표 시장 거의 넘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김부겸 지지 선언을 사실상 했어요. 네. 그게 도움이 될지는 솔직히 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불가근 불가원. 네, 네. 너무 가까워지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네. 또 그 지역사회의 원로들이나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구는 여전히 그런 전통사회적인 그런 위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먼저 쭉 발빠르게 만나가지고 네. 중립 내지는 내 편으로 돌려 세우고 김부겸에도 좋을 것 같다 이번엔 한번. 네. 근데 그게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요. 저 국민의힘 저러고 있는데 네. 언제까지 저기 우리가 우리 편이라고 찍어주고 되지도 않는 이제 그런 걸 봐줘야 되냐. 네. 이런 여론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네. 보고, 그리고 김부겸 총리가 TK 지역에서 가장 거부감이 덜한 민주당 정치인입니다. 그렇죠. 역대. 네. 역대 다 네. 포함해도. 뭐 지역구 당선도 됐었고요. 당선도 네. 됐었고, 이분 스타일이 그래요. 사람 만나는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통합주의자잖아요. 네, 어떻게 제가 보면. 듣기로는 낮에 만나는 사람과 밤에 만나는 사람이 다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다는 네. 거예요. 낮에는 형식적이고 밤에는 비형식적인 건가요?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비형식? 같은 색깔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지만은 밤에는 전혀 다른 색깔 사람들도 네. 만나고. 네. 아니, 과거에 2014년도 그 대구시장 나왔을 때는 뭐 구미 그 2014년도인가 16년도인가 박정희 생가도 찾아가고 박근혜 마케팅도 일정하게 하고 아마 이번에도 그런 선거운동에 있어서 전략적 자율성이랄까 이런 거 양해를 구했을 거예요, 당에다가. 그렇지 않고선 대구에 승부가 안 나니까. 그래서 또 대구에서 선거 경험이 몇 번째입니까? 벌써 5번째 출마예요. 네. 그중에 한 번 당선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대구 어떻게 민심도 되는지. 알고 구도도 알고 그리고 막판의 위험 요소도 알고 네. 다 알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사실 제가 보기에는 버거운 그런 상황인 건 맞아요. 지금 대구 선거가 사실은 변수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런 변수가 생길지 정말 몰랐는데 이 변수가 어떻게 작용될지 좀 지켜보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아니, 주시면 대한민국 되겠습니다. 정치가 이번에 한번 그렇게 넘어가야 네. 망할 놈들 확실히 망하고 바뀔 거 확실히 바뀌고 동의하십니까? 지역주의 확실히 그게 아니고. 깨지고 좋잖아요. 동의? 그게 참나 진짜 곤란하다. 곤란한데 이렇게 어쨌든 아직도 시간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끝까지 변화를 거부하면 그러면 강제로 변화되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마지막 지금 현재 법원에서 이렇게까지 그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당신들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얘기를 이제는 사법부가 경고를 하는 지경까지 됐기 때문에 저는 진짜 당 지도부가 정말 대우각성하고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그 고성국 씨, 그다음에 전한길 씨 이런 사람 잘라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면 출당시키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들 그것이야말로 출발의 시발점이 될 거예요. 아 진짜 달라지는구나. 저희 당 진짜 이렇게 될 텐데 물론 그러면 뭐 윤호개인 이런 쪽에서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겠지만 지금 뭐 그걸 껴안고 같이 가다가는 우리가 죽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 결단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결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한국 정치사에 굉장히 큰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봐요. 김부겸 총리의 저 도전이. 왜냐하면 그 노무현 이후로 뭐 이런 도전이 없었던 데다가
그러니까 요즘 우리 정치가 경계 관리에 굉장히 익숙하고 능숙한 정치가 돼버렸어요. 경계 관리. 네, 그게 이념이 됐든 진영이 됐든 네. 지역이 됐든 그 경계 안에서 안전한 그 안전함을 추구하는 이런 정치.